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보인 데 이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면서 육사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랐습니다. 한편 유 씨는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에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0일째인 25일 풍랑특보가 예고되면서 사고의 역에 민간 잠수사들과 의료진 등이 팽목항으로 대피하는 등 수색 재개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태국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도 방콕에서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군부가 친탁신 세력 축출에 나서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마야의 노래입니다. 나를 외치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눈도 부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쳐버린 어깨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 버린 걸까 끝은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을 보인 데 이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내정하면서 6.4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주춤거리는 반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이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무능 정부 심판론과 개각 등 일련의 인적 쇄신이 뒤얽히면서 변수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눈물 담화와 안대희 총리 카드로 새누리당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전망한다. 홍형식 한길 리서치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이 눈물의 담화를 발표한 뒤 새 총리를 지명하고 남재중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로 멀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일련의 공세를 벌이면서 보수층 결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 번지고 있는 촛불 집회도 그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의 조처가 서울시장 선거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임상열 리서치 플러스 대표는 정몽준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과 우려들이 드러나면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경기와 부산은 새누리당 후보가 유리해졌고 인천, 충북, 강원 등은 끝까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눈물 담화와 안대희 카드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희용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5, 60대 이상 보수층을 모을 수는 있으나 20대에서 40대를 끌어들이기에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도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진정되겠지만 6.4 지방선거 판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담화와 개각이 반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서울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기, 인천, 대전은 다소 우세하고 강원, 충북, 충남, 부산은 접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대통령 담화 이후 추세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진행되면서 여야 모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데 여당의 결집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야권이 앞섰던 수도권과 중원에서 일정한 조정 국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열세였던 경기도가 팽팽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강원, 충북, 세종에서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변수의 다양화를 시사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랐습니다. 한편 유 씨는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에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현상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유 씨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다. 유 씨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검찰에는 신고보상금 제도가 없지만 신고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대검이 전향적으로 크게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유 씨가 최근까지 전남 순천 인근 국도에 있는 S휴게소의 가정집에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천지검 주영환 검거팀장 등 검사들을 순천지청으로 급파해 S휴게소 주인과 직원 등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 순천지청 특별조사실로 연행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며칠 전까지 유 씨가 순천 인근의 S휴게소에 기거했고 며칠 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검경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원파 신도이자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 아이홀딩스 직원인 한모 씨는 도피 중인 유 씨에게 생수와 과일 등을 전남 순천으로 옮겨주면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또 유 씨의 오랜 측근인 추모 씨는 한 씨로부터 생수 등을 받아 유 씨에게 전달하고 구원파 신도 변모 씨 부부는 사명 휴대전화를 추 씨에게 건네 유 씨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곡동 대균 씨의 자택관리인 이모 씨를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유 씨 도피를 돕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엄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40일째인 25일 풍랑특보가 예고되면서 사고역에 민간 잠수하들과 의료진 등이 팽목항으로 대피하는 등 수색 재개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40일째인 25일 풍랑특보가 예고되면서 사고 해역의 민간 잠수사들과 의료진 등이 팽목항으로 대피하는 등 수색 재개에 차질을 빚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민간 바지인은 전날 오후 3시 20분쯤 서거차도로 피항을 했으며 언딘 바지는 최소 인력만 남긴 채 현장에 머물러 있다. 해경과 해군 잠수사들도 사고 해역 인근 함정에서 대기 중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서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26일 오전까지 사고 해역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3일부터 조류 속도가 느려지는 소조기를 맞아 수색에 대한 성과를 기대했지만 21일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 한 구를 수습한 이후 5일째 추가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아 실종자는 여전히 16명에 이른다. 소조기에도 수색이 난항을 겪는 것은 실종자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데다 예상보다 빠른 조류 속도, 선체 붕괴, 장애물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작업의 진행이 더뎌지자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민간인과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색구조지원장비 기술연구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조선해양플랜트, 선박검사, 잠수 등 민간 전문가 16명과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소방방재청 관계관이 참여한다. TF는 선체 부분을 절단해 선내 부유물을 외부로 빼내고 수색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사고대책본부는 또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세월호 내부로 어류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섬광 등을 설치하고 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태국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도 방콕에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친탁신 세력 축출에 나서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브라유 차누차 육군참모총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5일 방콕의 쇼핑 중심과 라차담리 거리에서는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들은 쿠데타를 반대한다, 독재자를 몰아내자 등의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물러가라를 외쳤다. 한 시민은 쿠데타를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며 우리는 리더가 없고 스스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시위 진압용 방패로 무장한 군인들은 주변을 둘러싼 채 일부 시민을 폭행하고 연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23, 24일에도 천여 명이 방콕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앞서 프라요 총장은 모든 국민은 반쿠데타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 지금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군부는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레드셔츠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벌여 동북부 콘켄주에서 22명을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하고 폭탄 3개와 총알 300여 발 등을 압수했다. 프라요 총장이 이끄는 군부는 상원을 해산해 입법권까지 손에 넣었다. 군부는 또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전 총리 대행 등 100여 명을 구금한 데 이어 저명학자와 언론인 등 35명도 소환했다. 잉락 전 총리는 25일 풀려났다. BBC는 프라요 총장이 26일 왕실로부터 쿠데타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24일 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 및 고위급 교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전날 국무부도 350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 군사 원조를 잠정 중단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써니의 어미는 기도하마. 어서 가거라 그래 몸 조심하거라 힘들어도 이젠 너의 삶이다 고개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저리도 많은 사람들 기쁜 일도 슬픈 일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 되더라 어미는 기도하마 내 새끼 못하라 미래 위해
고개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저리도 많은 사람들 기쁜 일도 슬픈 일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 되더라. 어미는 기도하마 내 새끼 무탈한 미래 위해 아프고 힘들어도 당당히 외치며 살 거라고. 미래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미래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어미는 기도하마. 다음 달 9일에서 11일쯤 열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여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세법 전문가로 유명한 안 후보자는 수임료가 높은 세무 관련 소송을 많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 측도 전관 예우 논란을 해명하면서 거절하기 힘든 지인이 아니면 형사사건과 대법원 상고사건 수임을 하지 않았고 조세 사건을 주로 맡았다고 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견제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서 조세 사건을 맡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작년 감독위 출범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견제 감독기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창호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세무조사가 적절한지 감찰해야 하는 사람이 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자 측 관계자는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자리는 세무쟁송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라면서 오해 소지가 있을 듯해서 회의에 한번 참석하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대법관으로 퇴임한 안 후보자가 1년 만인 작년 7월 안대희 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수임료로 16억 원을 벌어들인 사실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16억 원 중 5억여 원을 세금으로 냈고 6억여 원은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탰고 4억 7천만 원은 불우 아동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에 3억여 원, 하루 평균 1,000여만 원을 벌었다는 의미여서 전관 예우의 수혜로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자 측은 퇴임 후 1년간은 개업을 하지 않았다가 늦게 개업을 했고 변호사 수입은 착수금이 대부분이라 개업 초기에만 수임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나승철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대법관 출신들은 개업 그 자체만으로도 전관 예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여야가 25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국조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지만 조사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실무협상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 대표와 조원진 특위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 대표와 김현미 간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은 오늘은 야당의 입장만 듣고 헤어졌다며 26일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 대표가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조사 대상과 관련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남재준 전 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KBS와 MBC 등의 방송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전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안전행정부 장관도 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조사로 대신하기로 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6일 오전 회동을 하고 국조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양측 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도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국조계획서를 의결해 27일 국조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유력한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론을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무능한 이 나라의 총리와 행정부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능하고 소신 없는 청와대 비서실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들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앞장섰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방향 설정은 옳았고 대통령도 열심히 해왔다면서도 행정부와 비서실이 유능했다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집중했을 텐데 참모진이 이를 전혀 돕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당내 유력 인사가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이례적이다. 또 다른 유력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이 최근 내각 총사퇴 주장을 한 데서 한 발 더 나간 발언이다. 다만 김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특정인을 거론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관련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대구에서마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혜은이가 부릅니다. 비가. 사랑하는 사람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 후보 측 전지명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정 후보 부인 김영명 여사는 어르신들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거리 유세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 후보 부인 강난희 여사는 어디에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간에는 박 후보가 부인을 꽁꽁 감추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온다며 심지어 외국에 출국했다는 설도 파다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후로 벌어지는 흑색 선전에 대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저와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도 했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 후보 부인 강 씨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을 후원하던 현대모비스 등의 대형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후보 측은 해당 공사는 이익이 박하고 설계 변경이 잦았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은 것이라며 적극 해명했었다. 강 씨는 지난해 사업을 정리했다.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가족 얘기가 거론되기 시작하면 정 후보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할 텐데 라며 가세했다. 정 후보 막내 아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미개한 국민이란 글을 썼다가 곤욕을 치른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 후보는 25일 잠실 야구장 유세에서 3년 전 보궐선거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과를 다닌다고 네거티브를 해서 이기지 않았나. 이걸 사과하면 네거티브 중단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도 피부과에 다닌 것으로 안다며 여러분은 비용이 궁금하지 않나라며 박 후보 측의 해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통화에서 저열한 의혹 제기다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육사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내세운 보육교사의 공무원 전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가 접전 지역으로 뒤바뀌자 김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 전환 공약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김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직후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경기 지역만 1조 3천억 원의 혈세가 급여로 들어가고 국가적으로 8조 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정책위에 따르면 경기도 보육교사는 5만 7천 명, 어린이집 원장은 1만 3천 명 등 약 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려면 각각 공무원 11호봉, 21호봉 기준으로 추산해 정부가 인건비로만 지출해야 할 예산은 연간 1조 3천억 원이다. 여기에 경기도 보육교사를 공무원화하면 전국의 나머지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 이완국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경기의정부에서 열린 중앙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국적으로 보육교사 수를 따져보니 23만 명이라며 아무런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 혈세로 공무원 23만 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보육교사를 단계적으로 연수해 교육 공무원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실질적인 공무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신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먼저 처우 개선만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김 후보 측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10조 3천억 원의 무상보육 예산안에 이미 보육교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국비 70%, 지방비 30%로 재원을 조달하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추가 예산은 2,200억 원, 전국적으로는 2조 7천억 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대선 당시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을 내놓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공약을 공격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측은 김 후보의 공약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짠 것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며 시험을 안 치르고 교육 공무원이 된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24일 급히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안 대표가 전략 공천한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에게 맞서 무소속 강훈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두 후보는 25, 26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27일 오전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안 대표가 광주로 내려간 날은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다음 날이다.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2주 연속 주말에 광주를 찾은 것이다. 안 대표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구 풍암사거리 등에서 윤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 광주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강 이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직후 윤 후보 측에서 안 대표의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강 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가 본선에서 가장 적합한 최강 후보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직 시장이 단일 후보가 돼야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준비된 경제시장이라며 광주는 새정치연합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부끄러운 공식을 시민의 힘으로 깨달라고 호소했다. 단일화 여론조사는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차 범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한정혜 대변인은 강 이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되면 복당을 하겠다는 점을 문제 삼아 당을 향해 헌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복당을 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동교동계 권노갑 상인고문은 28일 광주를 찾아 윤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에서는 새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 3사가 17에서 19일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강 후보 25.7%, 윤 후보 21.2%, 이 후보 18%였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진시몬의 노래 듣겠습니다. 어머니. 전에 효도하란 말이 있어요. 알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찌합니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화장 한 번 못하셨지요. 집 없는 서름에 이삿짐 싸며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잊을 수 있나 모질게 견뎌온 세월 외로움 서러움 가슴에 묻고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성희 씨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거친 뒤로 황사가 날아오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 내륙 지역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황사 발원지에서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황사는 전국 곳곳에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황사의 강도나 지속 시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황사만 제외를 하고 또 흐린 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나면 하늘은 화창해지겠습니다. 볕도 조금씩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오르고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서울 25도, 춘천, 광주가 26도, 강릉, 대구 30도로 전국에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집니다. 아침은 서울, 전주 16도를 비롯한 10도에서 21도, 내일 낮에 서울 28도,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전국에 23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진도 부근 해역의 날씨는 지금 뿌옇게 옅은 안개가 덮여서 시정 좋지 않은데요. 2km고요. 바람과 파고는 잔잔하고 오늘 정조 시간은 정오 무렵 12시 20분, 저녁 무렵 6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차 이용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몇몇 구간들은 평일인 오늘도 출발 가까이 한 열차의 예매율이 높고요. 특히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운행하는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의 하행선 열차는 오전 11시 열차의 자리가 매진돼서 낮 12시 열차부터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선과 전라선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에는 오전 10시 55분 KTX 열차에 지금 80석 정도로 자리가 적게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역시 오전과 오후 일부 하행선 열차의 예매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 구간들의 나머지 열차들과 중앙선과 태백선, 중앙선의 하행선 열차, 이 밖에 모든 구간들의 상행선 열차는 아직은 100석 이상씩의 여유 있는 자리로 좌석 구하시기 편안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미리 좌석을 확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에서는 좌석이 매진된 열차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열차 출발 이틀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 예약 대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김영부입니다. 사랑할까요? 우리 한번 사랑할까요?
사랑 나는 야시러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부딪혀요 별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이 밤 우리 사랑할까요 내 맘에 그대여 운명 같은 그대여 우리 정말 사랑할까요 지나간 추억일랑 다 묻어버리고 아무도 몰래 숨어볼까요 꽃 피우지 못할 사랑 나는 야시러 아름다운 우리 인생꽃 활짝 피울 거야 사랑의 불꽃 반짝이는 눈 마주쳐요 사랑의 열정 가득 채워 찬 부딪혀요 별빛 쏟아지는 아름다운 이 밤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사랑할까요 할까요 검찰이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유 씨가 금수원을 나와 도피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 17일 이후 유 씨 행방을 전혀 찾지 못했던 검찰은 그가 전남 순천에 잠시 머문 사실을 파악하고 추적에 고삐를 쥐고 있다. 검찰은 유 씨 도피를 도운 기독교 복음 침례회 관계자 4명을 전격 체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금명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씨 부자 도피 이후 보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던 검찰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유 씨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전격 체포해 그동안 유 씨 동선을 캐고 있다. 유 씨가 전남 순천에 머문 게 인근 항구도시인 여수 등을 통해 밀항을 시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유 씨가 은신할 만한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색했다. 대구지검 특수부 강력부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구원파 교회 등을 전격 수색했다. 또 유 씨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보성의 녹차밭, 몽중산 다원에도 검찰 수사관과 경찰 120여 명이 들이닥쳐 수색을 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지난 24일에는 전남 여수에 유 씨 부자가 탄 차량이 나타나 이를 쫓는 검경과 추격전을 벌였고 검거 차량을 다른 차량이 막고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지검을 방문해 수사팀을 격려했다. 검찰은 유 씨 장남 대균 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할 때만 해도 예정된 수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종교 지도자이자 기업 경영자인 유 씨가 설마 도망가겠느냐는 것이었다. 지난 12일 대균 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지난 16일 유 씨가 소환에 불응할 때에도 검찰은 일주일 안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했다. 검찰은 구원파 신도들이 금수원 정문에서 몸을 맞고 나서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유 씨 신병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유 씨 비호 세력과 타협하는 사이 유 씨는 유유히 금수원을 빠져나가 잠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100점짜리 수사를 하려다 0점짜리 수사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유 씨 부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이 구원파는 다시 기세를 올리며 검찰과 신경전에 나섰다. 종교 탄압을 주장하며 인천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지난주 금수원으로 달려갔던 구원파 신도 500여 명은 이날 오후 다시 인천지검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유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유 씨의 출판 기념회 참석자 명단까지 공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원파는 검찰이 어제 천혜지 직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유병헌 씨의 헤마토센트릭 라이프 포럼과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에게 무엇을 제공했느냐고 물으며 로비 의혹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 씨 등이 참석을 했고 이들에게 아해 사진 달력, 시집, 녹차, 초콜릿 등을 주었다며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이 금수원 정문 앞에 내걸었던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 중인 가운데 25일 서울 용산구 기독교복음 침례회 서울교회에서는 시종일관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요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신도들은 평소의 3분의 1 정도만 참석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가 이날 처음 검찰에 체포됐지만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전 10시 50분 찬송가로 예배가 시작된 데 이어 1시간가량 유 씨의 장인인 고 권신찬 목사의 설교 영상이 상영됐다. 최근 교회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 듯 시험이 닥쳐도 신앙은 굳건하리라는 내용의 찬송가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예배가 끝난 직후 신도 이모 씨는 경기 안성에 신도들이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며 2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주변 정리 등 봉사를 하러 가기 위해 교회에서 버스를 새로 구입했다면서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중장년층이 줄을 잃은 신도들은 언론의 구원파 보도에 대해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40년째 구원파 서울교회를 다닌다는 신도 김모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너무 편파적이라면서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뛰쳐나온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교회까지 싸잡아서 이단 취급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은 언론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야비한 분이 아니다라면서 지금은 숨어 다니고 계시지만 곧 잠잠해지면 본인이 먼저 나타나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신도 유모 씨는 최근 교회가 힘든 틈을 타서 정동섭 전 침례신학대 교수와 같은 우리 교회 반대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다른 교회의 언론도 서로 손잡고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신도들을 버리고 도망간 유 씨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는 신도도 있었다. 24년 전부터 구원파를 믿기 시작했다는 40대 여성 신도는 평소 유 전 회장을 신뢰하고 존경해 왔는데 이번 일로 그분과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매주 900명에서 1000여 명의 신도가 일요 예배를 하러 오지만 이날은 300여 명의 신도만이 자리를 지켰다. 한 남성 신도는 이번 일로 신도가 조금 줄긴 했지만 거짓된 신앙을 지니고 있던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걸러져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24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안산시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시민들의 추모 열기에 참가 당사자들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이 또다시 참가자들을 체포하면서 과잉 대응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6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 행동 집회를 열었다. 약 3만 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변인 유경근 씨와 생존 단원고 학생 가족 대표인 장동원 씨도 함께했다. 유 씨는 아직까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아이는 내 앞에 없고 난 이 자리에 있다며 울먹였다. 유 씨가 팽목항에서도 이름을 같이 불렀더니 다음날 물 밖으로 나왔다며 남은 실종자 16명의 이름을 시민들과 함께 불렀다. 청계광장은 금세 울음바다가 됐다. 김영호 세월호 안산시민 공동대책위 대표는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호소하며 국민 여러분들께 잊지 말아달라고 한다. 이분들이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더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는 또 닥칠 수 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이상번화 보고 또 보고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보고 또
않던 네가 유난히도 잘 어울리는 상큼한 여자 햇살처럼 내게 다가와 웃던 그 얼굴 그대 향기로 온몸이 취하네 바람만 봐도 내 가슴이 뛰어요 말 못하는 가슴만 뛰고 뛰네요 그대는 내 여자 영원한 내 사랑 하늘 아래 돌도 없는 내 여자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내 사랑은 그대뿐이야 사랑스런 그 여인의 작은 입술이 너무나도 매력이 있어 귀여운 여자 운명처럼 내게 다가와 웃던 그 얼굴 긴 머리가 내 맘을 흔드네 바람만 봐도 내 가슴이 뛰어요 말 못하는 가슴만 뛰고 뛰네요 그대는 내 여자 영원한 내 사랑 하늘 아래 돌도 없는 내 여자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내 사랑은 그대뿐이야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쪽 대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25일 우크라이나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반정부 시위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되고 친러시아, 친서방 세력 간 혼전 속에 빠져든 지 석 달여 만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동부에선 친러 분리주의 무장 세력이 대선을 보이콧해 반쪽 선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AFP 통신은 이날 도네츠크 주의 중심지를 포함해 동부에서는 투표소가 열리는 기미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키예프의 친서방 과도정부에 반발해 독립을 선언한 동부의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에선 친러 분리주의 무장 세력이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투표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선 이틀 전인 23일까지도 동부 곳곳에서 정부군과 무장 세력의 충돌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23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선거로 등장할 새 지도자와도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동부 분리주의자에 대한 군사작전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태 추이를 주목하겠다고 말해 대선 이후 그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초콜릿 킹으로 불리는 제과 재벌 출신 정치인인 페트로 포로셴코가 자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다음 달 15일 결선 투표를 거쳐야 해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26일 열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총리의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인도 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기는 194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독립한 이후 처음이다. 모두 핵보유국으로 이미 영유권 문제 등으로 4차례 전쟁을 치른 양국 사이에 훈풍이 불 조짐이다. 샤리프 총리는 취임식 참석과 함께 별도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24일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샤리프 총리는 모디 총리의 파키스탄 방문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집권 인도 국민단 대변인은 샤리프 총리의 취임식 참석은 양국 간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사실 샤리프 총리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결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 파키스탄 등 무슬림 국가에서는 모디 총리를 강경 힌두 국가주의자로 바라보고 있다. 2002년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발생한 반무슬림 폭동 과정에서 천여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모디는 구자라트주 총리였다. 모디는 당시 폭동을 용인했거나 종용했다는 의심 속에 미국 정부는 모디의 입국 비자를 거부하기도 했다. 군부를 비롯한 파키스탄 내 강경파들은 인도 측의 취임식 참석 초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관계는 냉온탕을 오가다 166명이 숨진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에 파키스탄 무장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속도로 악화됐다. 하지만 재계 출신의 샤리프 총리는 지속적으로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모디 총리의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건넨 해외 정상도 샤리프 총리였다. 상대적으로 인도는 양국 관계 개선에 덜 적극적이다. 지난해 재집권에 성공한 샤리프 총리는 취임식에 만무한 싱 당시 인도 총리를 초청했지만 싱 총리는 이를 거절했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일방적인 인도와의 관계 개선 노력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부터 3일간 분쟁이 끊이지 않은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바티칸과 교황은 기도하는 자의 성지순례라며 종교 행사로 선을 그었지만 종교적 정치적 전쟁으로 얼룩진 중동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동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분쟁지를 피하기보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분쟁 지역과 가톨릭 동방정교회, 유대교, 이슬람교 갈등 지역을 방문해 화해와 평화를 설파하고 있다. 첫날 요르단 암만의 시리아 난민촌을 방문한 그는 사실상 종파 분쟁인 시리아 내전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교황은 수많은 난민의 유입에 따라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을 맞게 된 요르단을 국제사회가 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협력을 호소했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의 베들레헴으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했다.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직접 방문한 교황은 그가 처음이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교황이 베들레헴 구유광장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을 바티칸에 초대하고 싶다고 밝히자 양측은 즉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아바스 수반의 대변인은 바티칸에서의 정상회담이 6월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페레스 대통령 측은 교황의 초청을 환영한다. 대통령은 평화를 가져오는 모든 방안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교황은 아바스 수반을 만난 뒤 난민촌으로 향했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역대 교황 중 최초로 헤르츠의 무덤에 헌화한다. 유대계 언론인 테오도어 헤르츠는 시오니즘의 창시자로 유대 국가 건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가진 마가의 다락방을 방문해 미사를 집전한다.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만찬방에서 교황이 미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황은 이번 순방에서 오랜 친구인 아르헨티나의 유대교 랍비, 이슬람교 지도자와 동행했다. 바티칸은 교황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공식 일정에 동행하는 것은 최초라고 밝혔다. 종교적인 분쟁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동방정교회 주장인 바르톨로메오스 1세 총대주교와 만나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간의 우호선언에 서명할 계획이다. 1054년 전 종교적 원칙 문제로 갈라진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를 1995년에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25일 도쿄 메이지 대학에서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 발전시키는 모임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발표 당시 무라야마 다마는 당연한 얘기였는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경화된 원인은 아베 총리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 대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는 데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해석 개헌은 안 된다라며 헌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한 뒤 청중을 향해 일본의 주권자는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헌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헌법상 중참 양원의원 각 3분의 2가 발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국민투표에서 결정한 개헌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헌법 개정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놓은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등이 있었지만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어서 참전할 수 없다고 해왔고 결국 평화를 지켰다고 말했다. 자신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개인의 담화가 아니었다며 각의 국무회의 결정을 거친 내각의 담화였다고 강조하며 담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담화에 대해 한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일 양국이 전략적 호혜 관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됐다고 자평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취임한 후 한국, 중국, 동남아 등을 방문했을 때 경제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데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고 소개하고 한국,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 전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장 밖에서는 우익단체 회원 수십 명이 무라야마 담화 분쇄하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무라야마 담화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민 사회당 연립정권 아래에서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총리를 지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아직도 넌 혼자더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란 말하죠.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
다음은 사설입니다. 하루 1,000만 원씩 번 총리 후보자 관피아 척결 적임자인가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변호사로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16억 원에 이른다. 하루 약 1,000만 원씩을 번 셈이다. 안 후보자의 올해 수입은 파악되지 않아 계산하지 않은 것이 이 정도다. 그는 대검 중수부장, 서울 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낸 뒤 대법관을 6년 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지만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큰 수입이다. 전관 예우를 받아본 변호사들조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할 지경이다. 안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정확히 1년 후인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011년부터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에 의해 판검사는 최종 근무지에서 1년 동안 수임이 금지되어 있다. 요새 대법관 출신들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으로 1년을 보낸 뒤 변호사 사무실을 여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다. 전관 예우는 단지 1년 늦춰졌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를 개조한다는 각오로 민관유착과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민관유착의 원조가 다름 아닌 법조계 전관예우다. 이른바 관피아를 만든 행정부처의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흉내낸 것이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그 많은 수입을 벌어들인 것이라면 그가 민관유착과 관피아 척결에 앞장설 총리로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일단 안 후보자는 거절하기 힘든 지인이 아니면 형사사건과 대법원 상고사건 수임을 하지 않았고 조세사건을 주로 맡았다고 해명했다. 아직은 정확한 수임 명세가 밝혀지지 않아 전관 예우로 의심되는 수임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안 후보자는 16억 원 중 6억 원은 세금으로 내고 4억 7천만 원은 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관 예우는 사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엄한 시각도 있다. 전관 예우로 번 돈이라면 기부했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민정수석 비서관 출신인데다 로펌 재직 시 월 평균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는 비판이 더해져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했다. 그 액수와 비교해봐도 안 후보자의 수입은 과다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 예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변호사들은 적절한 보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관 예우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안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보수가 적절한지부터 생각해보기 바란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친박주류 연패가 주는 경고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새누리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비박계 정의화 의원이 친박계 황우여 전 당대표를 101표 대 46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 의원이 현 정권 주류의 지원을 받은 황 의원을 더블 스코어 이상 큰 표차로 이긴 건 의외의 사건이다. 앞서 친박 비박계가 맞붙은 새누리당 시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도 친박계는 서울, 대구, 경남에서 완패했고 부산과 충남에선 간신히 이겼다. 새누리당이 경선으로 뽑은 시도지사 후보 13명 가운데 친박계는 5명뿐이고 비박계가 8명이다. 주류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정권 초반기가 맞느냐는 생각까지 든다. 당내 경선은 후보 개인의 친화력 역량과 복잡한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변수로 작용한다. 그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은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집권 초반기다. 이 시기에 여당 경선에서 대통령과 한몸인 주류가 이렇게 부진하다는 건 역대 여당들의 경우에 비춰봐도 보기 드물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질 수 없다. 대통령의 수첩 인사, 대통령 한 사람만 보이는 국정 스타일, 지지부진한 내치 성과에 대한 여당 내부 불만이 경선 결과로 표출됐다고 봐야 한다. 요즘 매일 지방선거 현장을 뛰고 있는 의원들로선 밑바닥 민심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친박계 일색인 당 지도부는 이런 대통령 스타일의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없다. 오히려 전국의 고비마다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청와대를 따라다니기만 했다. 정책에서도 정보를 쫓아다니며 뒷북만 쳤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엔 과잉 반응하기 일쑤였다. 대통령은 시종 독주하고 친박 당 지도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이런 상황은 심지어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오가게 만들었다.
당내 경선에서 친박 후보들의 연패는 이 같은 분위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친박 주류는 지금을 단순한 한 정치 계파의 생존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권의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여당의 당심이 잇따른 경선 이변을 통해 드러낸 메시지는 국민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로 전국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 대통령과 친박 주류는 정부 개편이나 공직사회 혁신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권력 운용과 같은 정치적 관점에서도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겸허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유진의 노래입니다. 연분홍.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연분홍 사랑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대라는 사랑 꽃입니다. 사랑하나 봐 사랑하나 봐 모르시나 봐 모르시나 봐 숨 당신 영원한 사랑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나도 모르게 설레는 사람 당신은 로맨스 사랑 가슴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 그대라는 사랑 꽃입니다. 사랑하나 봐 사랑하나 봐 모르시나 봐 모르시나 봐 가슴 울음신 당신 로맨스 사랑 내 가슴 울음신 당신 영원한 사랑 다음은 태국 음식의 세계화 현장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태국 음식은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4대 음식으로 꼽힌다. 태국은 또한 세계 5위의 식품 수출국이기도 하다. 천혜의 자연 조건이 허락한 풍부한 먹거리와 이를 가공하는 뛰어난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 여기에 태국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키친 오브 더 월드도 타이푸드의 세계화에 한몫했다. 최근 군부의 쿠데타 와중에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 전시회 타이펙스 월드 오브 푸드 아시아 2014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 방콕의 임팩트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지난 21일부터 5일간 계속된 전시회는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세계홀은 40개국 1,400개 업체가 차린 3,200개 부스로 가득했고 방문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계엄령도 쿠데타도 최상의 먹거리를 찾으려는 열정을 쉽게 만들지 못했다. 타이펙스가 1991년 첫 행사 때부터 성황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2005년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인 독일 아누가를 기획하는 쾰름 메스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명성도 높아졌다. 행사 관계자들은 사실상 타이펙스 10주년이 되는 올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9만 명이 행사를 찾고 50억 바트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1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식품업계의 변화는 여기서도 감지됐다. 태국 업체들은 특히 저마다 포장만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RTE 제품, 즉 RTE 제품을 차세대 주력으로 내세웠다. RTE를 앞세워 한국으로 판매 개척에 관심 있는 곳은 현재 해산물 가공업체들도 마찬가지. 미국의 월마트나 트레이더조, 호주의 콜스 등에 납품하는 시웰스 프로즌 푸드 관계자는 풀무원, 홈플러스 등 한국 업체와 1년 넘게 김치 만두를 개발 중이라며 한국은 규제와 소비자 입맛이 특히 까다로워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전시회 특징은 일본이 제2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것. 타이펙스 역사상 처음이다. 원전 사태로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자 타이펙스를 이용해 이를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일본의 움직임은 세계 식품 산업에서 타이펙스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키친 오브 더 월드의 연간 예산은 5천만 바트, 한화 17억 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세계 식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태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진흥국의 눈타완 사쿤타나가 국장은 태국 음식의 표준을 정하고 전 세계 타이 음식과 식당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주는 타이 셀렉트도 각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에게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쿤타나가 국장은 한국은 자원은 없지만 한류라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느냐며 드라마 등을 통해 한식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인 딸이 한류 팬이라는 그는 그 덕분에 나도 돼지갈비, 삼계탕, 비빔밥을 즐기게 됐다며 웃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고가의 수입 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백화점들이 앞다투어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과 고급 예물 시계를 선호하는 신혼부부가 늘면서 백화점 명품 시계 관련 행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다음 달 중순쯤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에 시계 브랜드 바세론 콘스탄틴 매장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스위스 회사인 바세론 콘스탄틴은 흔히 파텍 필립, 브레게, 오데마피게와 함께 4대 명품 시계 브랜드로 꼽힌다. 가격도 한 개 값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른다. 갤러리아는 지난달 30일 명품관 이스트 1층에 브라이틀링 등 6개 시계 브랜드를 모은 워치존도 개점했다. 다른 백화점들도 한정판 제품이나 한국에는 드문 신상품 시계를 대거 선보이며 고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중순부터 열흘 동안 서울 소공동 본점에서 워치 주얼리 컬렉션을 열고 있다. 여기서 예거 르쿨트르, 브레게, 블랑팡 등 24개 브랜드 신상품 300여 점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모인 시계 가격은 450억 원이나 됐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해 말 워치 페어를 열고 30억 원대의 초고가 시계 등을 전시 판매해 전년 대비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 명품 시계 시장 성장은 과거 재력 있는 중장년층 위주에서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젊은 남성과 예물 가짓수는 줄이되 수준을 높이려는 신혼부부 등 고객층이 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백화점 명품 시계 매출은 매년 2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에서 4월 롯데백화점 명품 시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었다. 신세계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도 15.7%와 11% 증가했다. 갤러리아 백화점 관계자는 불경기에도 최고급 시계 시장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상품을 늘리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스페이스 A의 노래 듣겠습니다. 성숙. Mesdames, Messieurs, le disc jockey Zach est de retour. Mesdames, Messieurs, le disc jockey Zach est de retour. Yeah!
press the baby down. Come never can just say it's over now. That's right, baby, press that down. Come on, press that down. 괜찮아 나의 걱정은 하지 마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면 너 없이 혼자 올 거라고 믿었다면 미안해 조금도 울 생각 없는 걸 누구나 생각한다면 이별에 우리들 그거를 없나 한 번쯤은 헤어져 어떻게 이별 없이 살아 우리는 조금의 지웠을 뿐 사랑이 끝난 것은 아냐 살다가 만약 인연 닿으면 그때 또 다시 만나면 돼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슬퍼하는 거야 다시는 맺고 사귀라 해도 한 번만 나를 위로 좀 해줘 사랑하지만 이별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잖아 괜찮아 너를 달래며 웃었지만 사실 나 너보다 자신 없어 하지만 근데 헤어져야 한다기에 이별이 쉽도록 눈물을 Rewind. 그렇게 어린애처럼 울지 마 나까지 손잡고 울지 몰라 이렇게 애써 참고 있는 나를 위해 빗소리를 보이면 내 곁을 떠나줘 다시 오다가 말다 후회하는 거야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도 너와 나처럼 해온 사랑에 이별이 어려운 걸 알아 하지만 나를 시간 다른 곳 더 좋은 날도 있을 거야 다시는 맺고 사귀라 해도 한 번만 나를 위로 좀 해줘 사랑하지만 이별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잖아 괜찮아 나의 걱정은 하지 마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면 너 없이 혼자 올 거라고 믿었다면 미안해 조금도 울 생각 없는 걸 괜찮아 너를 달래며 웃었지만 사실 나 너보다 자신 없어 나까지 너의 손 못 잡고 울 수 없어 이별이 쉽도록 눈물을 참을 뿐 Mesdames, Messieurs, le disc jockey Zach est de retour.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 평양의 고층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본의 도쿄신문이 25일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공사를 담당한 조선인민군 간부와 기술자 최소 5명이 총살 또는 해임됐고 전체 사망자가 500명을 넘는다는 정보가 평양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도쿄신문은 건설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민군 7총국장이 해임과 동시에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설계 시공 담당자 4명이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총살형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24일 북한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아파트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경찰의 간부가 살고 있었다며 비밀 경찰에 해당하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은 정권을 지탱한 중심 조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직의 간부 가족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 타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사고는 오후 5시에서 6시에 발생했고 몇 명의 국가보위부나 경찰 간부가 사고를 당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며 그 외에 외화벌이 담당자와 상점 경영자 등이 약 3만 달러를 지불하고 입주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공개하고 조선중앙통신이 사고 닷새 만인 18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의 사과를 보도한 것에 대해 요미우리는 김정은의 지지 세력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소식통의 분석을 전했다.
사고의 원인과 관련 요미우리는 평양에서는 2009년 9월부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됐고 평양속도라는 슬로건으로 공사가 장려됐다. 충성 경쟁을 위해 설계와 자재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부실 공사가 행해진 것이 원인으로 진단했다. 도쿄신문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간부들과 작업원들이 시멘트를 도시락 등에 숨겨 빼돌리기도 했고 철근도 빼돌렸다. 현재 북한의 암시장에서는 배낭 하나 분량의 시멘트가 $2에 거래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고 현장은 밖에서 볼 수 없도록 흰색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였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관용 등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는 OECD 국가 32개국 중 31위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각종 사회지표를 활용해 자체 사회자본 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는 10점 만점에 5.07로 OECD 32개국 중 29위였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도 낮았다. 사회자본은 경제성장 요인 중 자본과 노동 이외에 신뢰와 참여, 배려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크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신뢰 등이 포함된 사적 자본과 정보, 사법, 교육 등의 신뢰와 참여 등을 따지는 공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고 그만큼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 중상위권에 올랐다. 우리나라보다 뒤처지는 국가는 헝가리와 에스토니아, 그리스밖에 없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포지션의 I love you 전해드리면서 5월 26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보,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you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눈물 한 방울도 보여선 안 되겠죠.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소로 날 떠나요. 그 미소 하나로 언제라도 그대를 찾아낼 수 있게 I love you 기억하나요 처음 그대에게